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프리즘 3년경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7년부터 307년까지 약 11년간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서사관이 있고, 자, 진나라에서 지은 진서사관에 있고, 303년, 304년, 306년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선비를 요서공으로 세웠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거짓말이겠죠. 선비가 거기에 들어갈, 진나라 거기에 들어갈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보시면 흉노의 어진왕 류원이 있고, 자기를 스스로 대단우라고 불렀다. 단우라 불렀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지금 이제 밑에 흉노, 선비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진나라는 지금 북쪽으로 선비와 흉노에 아주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뭐 어디 태수 목공을 줬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다 뻥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에 만리장성을 쌓고, 그 만리장성 이제 위로 있는 흉노나 선비한테 과연 두드려 맞으면 두드려 맞았지. 그쵸?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이제 보시면 보시면 306년에 뭐 있잖아요. 지금 밑에 보시면 선비가 크게 침략하였다. 어디 장안을. 그래서 장안이 어떻게 보면은 서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서안 거기를 이제 침노했다라는 부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죽인 사람이 2만이 넘었다. 자, 그래서 그 태수를 어쩌고저쩌고, 성도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7년에 볼게요. 신라. 자, 14년. 유래이사금 14년입니다. 봄 1월. 자, 서이할위. 벼슬이죠. 벼슬로 지량이 2차례, 장흔이 애길차례, 순선을 4찬에 올렸다. 자, 이소고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어떤 이제 작은 군단위에 있는 나라겠죠. 이소고국이 와서 음성을 침공하였다. 이소고국이 침공하였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더 읽을게요. 우리가 크게 일으켜 군사들이 방어하고 막았다. 물리치는 것에는 불능이었다. 가능치 않다는 거죠. 갑자기 다른 군사가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그 수가 불과하고 승기가 있었다. 자, 승기 있었다. 사람들이 대개 대나무 잎 귀고리를 하였다 라고 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신화 같은 이야기죠. 엄청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삼국사기에만 쓰여져 있는지 좀 더 나중에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되게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 나온 거죠.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지금 14년, 유래에서 14년 때 일이었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우리의 군과 더불어서 함께하여. 자, 그래서 도적이 나오는데 도적을 쳐서 격파했다고 했지만 그 도적이 누구냐? 이소고국이죠. 이소고국을 쳐서 격파했다. 멋진 일입니다. 후에 그곳에 돌아간지 알지 못하였다. 사람이 혹은 대나무 잎수가 많이
쌓여있는 죽장능이 보였다. 아하.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많은 잎이 쌓여있는 죽장능이 보였다. 대나무 잎이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따르고 이르러 선왕의 어둠의 군사가 도와 싸운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삼국사기에만 나와 있다면은 믿지 못할 일이었겠죠. 물론 이게 신화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국사편찬에 들어가서 삼국유사를 한번 가볼게요. 삼국유사. 자, 번 1권에 가서 기입편 쭉 내려보면 뭐가 있느냐면, 자, 더 내려가서 보면 더 밑에 내려가게 됩니다. 미추왕과 주격군이 나옵니다. 보면 유리왕과 이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쵸, 나오죠. 자, 유리왕 14대 이서국 나오죠. 네, 유력하였다. 우리가 크게 막을 했으나 견딜 수 없었다. 후련히 이상한 병사들이 있어 도와주었는데 대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봤더니 죽현능이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삼국유사에도 삼국사기를 보고 썼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삼국사기는 죽장능이고 삼국유사는 죽현능이다. 삼국유사는 죽현능, 삼국사기는 죽장능. 다 거기서 거기죠. 장이나 능이나 저 길장과 자 나타날 현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고 자 298년을 또 볼게요. 298년 15년이죠. 봄 2월 경도에 큰 안개가 있었고 자, 사람을 판별하기 어려웠다. 자, 5일이 돼서야 풀리게 되었다. 아니, 못놈의 안개가 5일 동안 어떤 이런 기상학적인 걸 봤을 때는 왕이 죽었다까지 나왔는데 이 5일 동안 안개가 끼는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물죠. 자, 기림 이삭음 볼게요. 기림 이삭음 기림 하나는 기립 이삭음에 올랐다. 기립 기림 비슷한데 좁은 이삭음의 손자였다. 아버지는 혹은 이제 시족의 어른은 아버지는 걸숙 옹찬이었다. 하나는 걸숙이었다. 조분의 손자였다. 성품이 관대하고 훌륭하였다. 두터우를 훌륭하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치고 사람들은 대개 기림을 일컬었다. 그게 되겠죠. 일컬을증. 자, 그리고 자, 봉상왕 7년을 볼게요. 자, 봉상왕 7년. 자, 봉상왕 오래 가네요. 자, 보시면 좀 이제 보시면 이제 잘 아는 부분 많이 나옵니다. 가을 9월에 서리와 우박으로 곡식이 죽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줄였다. 슬픈 이야기죠, 굉장히.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겨울 10월 왕이 더하여 궁시를 지었다. 야, 아니 이런 와중에 사회 간접자본 사업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잠옷 매우 사치스럽고 고을려가 고왔다는 뜻이죠. 백성들은 줄이고 또 괴로운데 귀신들이 여러 번 가난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봉상왕 성격이 개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지만 너무 심한 거죠. 11월 왕이 사람을 부려 을부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여기 나옵니다.
봉상왕 7년 뒤 이야기죠. 울불은 서찬왕의 아들이고 봉상왕은 서찬왕의 동생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자, 책계왕. 근데 3년부터 12년까지 약 한 10년 동안의 이야기가 책계왕은 없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없나봐요. 그렇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13년을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몇 줄은 안 써 있어요. 딱 한 줄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13년 가을 9월 한나라와 맥북 사람들이 와서 침노하였다. 왕이 나가서 막았다. 그곳에서 군사를 맞아 싸워서 죽는 해를 입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아니면 해를 입어서 죽었다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단서예요. 한과 맥국이 백제를 오려면, 그렇죠? 백제를 오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선 바다를 건너서 황해를 건너서 와야, 그래야 한반도 백제를 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바로 위에 고구려가 있으니까. 백제 바로 고구려가 있으니까. 한나라 맥국은 백제를 치려면 황해를 건너와야 돼. 한반도 백제를 그렇게 해야 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먹을 게 있다고 바다를 건너 백제를 칠까요? 백제가 바다 건너 한반도 고구려 밑에 지방에 있는 것이 지금 요 한나의 문장으로 봤을 때 거짓이 아닌가. 백제는 한나라 옆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나라 바로 옆에가 아주 옛날 따지면 만이 있었던 지역이지 않나. 그래서 만왕이 백제한테 한 군을 떼주면서 백리죠. 백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땐 한나라는 백제 옆에 있는 거다. 그러면 백제는 한반도에 이 당시 때는 300년, 그렇죠? 거의 300년 존재하지 않았다. 나가 맞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나라와 맥국이 고구려를 옆에 두고 어떻게 바로 밑에 백제를 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야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맞죠? 잘 생각해보세요. 자, 분서왕 또 볼게요. 이제 분서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분이에요. 분서왕, 책계왕의 장자다. 어리지만 총명하고 인자였다. 기박을 종이 총명이고 은혜해가 인자다. 고동의가 예절이 있고 거표가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꽃뿌리형이 재주가 뛰어나고, 그렇죠? 빼어날 정이 특출나다는 뜻이죠. 왕이 사랑하여 좌우로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죽고 이어서 죽여야 올랐다. 곧 자리에 올랐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해 겨울 10월에 죄진 사람들을 이제 풀려나게 해준 거죠. 크게 용서했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299년 신라를 보겠습니다. 자, 299년 신라를 보시면 2년에 봄 1월 똑같이 절배 하리가 나오죠. 벼슬로 장흔을 이찬해에 올렸고 내외병마사를 검하도록 주관하였다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내외라는 뜻은 뭔지 아시죠? 안과 밖에 군사와 말에 관한 업무를 겸하여서 주관했다는 뜻이죠. 엄청난 업무죠. 그러니까 군사를 어디 보낼까 할 때, 그 기마병을 어디 보낼까 할 때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시조 하당묘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299년 보시면 공성왕 8년 가을 9월 귀신계 나오죠. 봉산에서 울었다. 객성이 달을 범하였다. 뭔가 되게 슬플 것 같지 않나요? 이야기가? 귀신이 봉산에서 울었어. 왜 울었을까? 뭔가 사연이 있어서 울지 않았을까?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뭔가 큰 게 있었겠죠. 그리고 객성이라는 건 별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겨울 12월 우레가 있었고, 우레가 천둥이에요. 천둥과 지진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군서왕 2년차를 보시면, 자, 봄 1월 동명사당의 아래였다. 자, 아래가 뭐 제사를 드린 거겠죠. 저 사당이니까. 자, 그러면 이 백제는 위치상 한반도가 아니니까 동명의 모두 한반도에 없었다. 백제는 한나라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나라와 옆쪽에 뭐 경계를 딱 구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철책선 딱 그어놓고 뭐 여기는 내 땅, 저긴 네 땅,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 낀 백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300년이네요. 그렇죠? 300년. 자, 300년 3월 봄 1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외국으로 나옵니다. 외국과 더불어 찾아가 오고 갔다. 그 위에서 유래 이사금 때, 아니면 더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외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많이 있었는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나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적어도 신라만큼은 이제. 그러니까 외인, 외병, 외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다가 이제 외국으로 이제 해주잖아요. 자, 뭐 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제 뭐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표현도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여기도 있네요. 외인이라고 써 있네요. 처음에 이사금 때 보시면 지금 외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더 내려가지만 지금 없고, 요래 이사금 때 이제 더 많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자, 여기 다 외인이라고 써 있지만 유래 이사금으로 한번 더 내려볼게요. 좀 더 없고, 네, 외인이라만 표현만 좀 있고, 처음에 이사금 때고 지금 미추 이사금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황산만 나와 있네요. 쭉 더 확인하고 내려가면서 볼게요. 없죠. 자, 이제 미추 이사금 2년차나 4년차부터 볼게요. 4년차 나오죠. 네, 4년차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외인이라고 나옵니다. 외인이라고 나오고, 외군이라고 나오죠. 외병. 자, 외병이라고 나오고,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 외병. 자, 외인, 외병 이렇게 나오죠. 자, 외병, 외인 다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6년차에도 나오고요. 자, 도적으로도 쓴 경우도 있죠. 외적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서 군사력이 더 세진 거죠. 이제 군사력이 세지니까 적어도 이제 신라에서만큼은 기림 이사금 때 외국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신라도 되게 작은 나라일 수 있는데, 뭐 작은 나라 아니겠죠. 이제 거의 300년이니까 거의 350년, 거의 400년 가까이 돼가니까 신라가 외국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퍼지겠죠. 이제 백제도 퍼지고 고려도 퍼지고 그 옆에 이제 서한 중심으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군소 나라들 퍼지겠죠. 이제 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자 2월달을 볼게요. 빌열홀을 순행하여 몸소 친이가 몸소죠. 나이 드신 분 고년 그 다음에 궁합꾼 옆에 가난하고 궁합꾼들에게 물어서 곡식을 차등있게 달을 찾아 차등있게 하사했다. 기름이사금이 나름대로 되게 검소하고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우리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우두주에 이르러서 태백산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다. 자 한번 볼게요. 또 이제 바이도 지도를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태백이 아니에요. 이 태백이 그러겠죠. 그러면 한자 똑같이 집어넣을게요. 태백이 어디 있는지, 태백산이 어디 있는지. 태백산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그쪽 북경 쪽 근처에 태백산과 서안 쪽 태백산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한자는 쳤을 때 클때자에 흰백자에 그래서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서안에 나와요. 이게 지금 서안입니다. 서안 지방이에요. 서안에서 좀 내려왔죠. 그럼 과연 신라가 이걸 알고 태백산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자 신라는 진나라 유민들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 진나라는 어디 진나라예요? 그렇죠. 서안을 중심으로 했던 진나라 맞습니다. 그 진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신라로. 자 우두주에서 서안 근처의 태백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라 위치가 어딘지를 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라보면 신라의 위치가 어딘지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좀 생기겠죠. 엄청난 일 아닌가요? 이 모든 게 가르치고 있는 게 진나라 유민들이 많이 넘어왔다고 박격거세 때고 당시 때 이제 많이 유민들이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진나라 유민들이 그러면 넘어왔다고 봤을 때 그럼 그 서안을 중심으로 했던 산이 태백산이라면 맞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낙랑과 대방 두 나라. 여기 지금 두 나라라고 썼습니다. 낙랑국과 대방국이에요. 여기 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 봤을 땐 낙랑현과 대방현이 아니라 두 나라라고 좀 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신라한테 복종하고 따라한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것 또한 되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신라가 군사력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점점 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중원 옆에 지금 이제 북동남 지방인 거죠. 이제 세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대로 이제 9년 봉상왕. 자 봉상왕 9년차를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봉상왕 9년 봄 1월 지진이 있었고 자 2월로부터 가을 7월에 이르러서도 자 불로 비가 오지 않아서 연중 사람들이 줄여서 와 상식 끔찍합니다. 서로를 잡아먹었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줄이고 하고 있는데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게 좀 잘 나가던 고구려가 봉상왕 그 왕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또 8월달에 보시면 왕이 국내 남녀 15세 이상을 발하여 궁시를 수선하고 손질하였다. 이 미친 새끼!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일시키는 것에 계령을 겪고 있었다. 확연한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도망쳐 떠돌아 다녔다. 정말 이 봉상아 미친 새끼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시대와 같은 현상 아닌가요? 부자들만 위한 초현실 부자감사만 해주고 서민들을 위한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 창조리가 가난하여서 그래서 가난은 뭔 말인지 알죠? 높은 사람한테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 재앙이 줄곧 이르러 연중으로 곡식이 나지 못하여 민중들이 그곳을 다 떠난다 이렇다. 그렇죠. 국상으로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장안. 자, 장할장이야. 장한 자들은 서방으로 떠나 흘러가고. 자, 그래서 서방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서쪽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위치에서 서쪽이면 어디냐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혹은 선변나, 흉노, 숙신, 말갈 등을 말할 수 있어요. 그쪽 쪽으로 있겠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흉노, 선변나, 흉노, 숙신, 말갈은 그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드니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로 서방으로 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건장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방으로 떠나 흘러가고, 노인과 어린 것들은 또랑과 개천에서, 자, 고라이 개천입니다. 개천에서 굴렀다. 이게 정성성을, 이게 참으로 하늘이 두렵고 백성은 애태워 두렵고 염려하여 기르고 살피는 것이 이때다. 그렇게 창조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왕이 하는 말이, 대왕은 일찍증 이것에 생각이 없어. 와, 정말 이거 해석하다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요. 대왕은 일찍이 이것에 생각이 없어. 굶주리고 줄인 사람들을 몰아내 척박한 나무 돌로 일하여, 자, 불인력을 일하라고 하면 되니까, 심히 어그러질 것은 백성의 부모의 의미라. 와, 정말 이런 것에, 그러니까 서로 먹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근데 또 궁시를 지금 더 중축해가지고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놈이지 이게.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다 지금 좀 약간 좀 더 나이 있는 사람들과 등치 있는 사람들은 다 서방으로 빠져나간다고 하고, 근데 그런 곳에 지금 봉상왕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주에 이외 상황이 이웃에 견주어 강하고 사나운 적이 있으니, 강하고 사나운 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숙신, 선비, 뭐 그다음에 위초고 나가 될 수 있겠죠. 자, 240년대 중반 때 그렇게 위나라한테만 당하고도 지금 이거에 대한 교훈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틈을 타서 폐해에 와서 그 시작이나 사직이나 살아있는 백성은 어찌 미치냐. 공손히 태왕께서 곰곰이 살피셨으면 합니다. 정말 미친놈이죠.
봉상왕 정말 지금의 대통령과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왕이 성을 내면서 군자는 백성의 그것을 살피어 바라는 것이라. 궁실은 굳세게 아름답지 못하면 위험의 무게가 보여지는 게 없다. 와, 정말 겉으로만 뭔가 뻔지름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 무식함. 그렇죠? 지금 국상은 되게 바라는 것이 과인을 헐뜯고 이에 백성의 칭찬을 요구하는 것이냐.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왕이란 작자가 그럴 수가 있죠? 백성을 생각하는 게 1도 없어요. 지금의 현 정부가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때 하는 말이 각자도상이란 말이죠. 자, 창조리가 왈 임금이 백성을 구휼하지 아니하면 어질지 아니하니요. 신하가 임금께 간하지 아니하면 충성이 아니라 신하가 이미 모자랄 거다. 이걸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구휼하거나 구휼하지 아니하면 얻은 대통령이 아니요. 밑에 총리나 장관들이 대통령께 간하지 아니하면 충성이 아니라 이미 총리나 장관들은 모자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창조리 국상이 이어서 감히 아니지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어찌 감히 가릴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이 웃으면서 왈 국상은 백성이 간사하게 죽는 것을 바라느냐. 바라는 것은 후에 말이 없음이라. 창조리가 왕이 고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서 또 두려워 하였는 것을 하였는데 물러나 신하들이 더불어서 하나의 계략으로 봉상왕을 폐하였다. 울부를 맞이하였고 왕이 면하지 아니함을 알고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두 아들 또한 따라 죽었다. 봉산 언덕에 장사 지냈다. 후를 봉산왕이라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시대 같으냐고요. 각자 도생해야 되고 궁실을 꾸미는 거 용산으로 옮기는 거 어쩜 그렇게 똑같냐고. 그때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어쩜 그렇게 아프게 하냐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아프게 하냐고. 이게 대통령이 이게 임금이냐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봉상왕을 보면서 어떤 그 자질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개새끼 아닌가? 어쩜 그럴 수가 있지? 자, 이제 미천왕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올라가지고, 그러면 미천왕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아마 여러분들 다 그 김재명 씨 소설 보그려를 보시면 다 울분에 관한 이야기 부분이니까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그 미천왕 이야기를 푼 건데, 이제 미천왕 처음 올랐을 때 이제 미천왕에 대한 부분이 아주 옛날의 이야기를 이제 풉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미천왕 하나는 호양왕이라. 호는 울불 혹은 우불, 서초당의 아들이라. 고추가 돌고의 아들이라. 처음 봉선왕이 불 돌고
불교구가 다른 마음에 의심하여 죽였다. 처음 수실촌 아들 울불이 두려워하고 해할 것으로 자, 지금 나가서 숨었다 라는 분인 거죠. 처음 수실촌 사람 음모 집안에 이르러서 품팔이꾼으로 일했다. 음모는 그가 어떠한 기대한 사람으로는 알지 못하였다. 심하게 고생하게 부렸다. 야, 이거 뭔가 그 서민의 어떤 그런 고통을 이제 느낀 거죠. 미천왕은 처음부터 그 집 곁에 풀이 있는 연못에 개구리가 울었고 부리는 울불을 밤에 귀앗돌에 던져서 그 소리를 금했다. 날에 낮에 나무를 캐고 감독하고 잠시도 씻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하여튼 어딜 가나 이제 엄청 고생을 울불이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고생을 했다. 그래서 서민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봉상왕은 미친놈이었는데 그 미친놈의 자리에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올라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미천왕을 어떻게 보면 어쨌든 뭐 지금 시대와 보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게 잘 안 됩니까? 다음에 이제 볼게요. 어려움과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는 연내에 피했다. 우선 동촌 사람인 제모와 더불어 소금을 팔았다. 배에 타서 압록에 이르러 장차 소금을 내리고 강 동쪽 사수촌 사람 집에 이르렀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록. 자, 그거를 해서 압록은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리압에 바들록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집안 노인 할머니가 소금을 청하여 말가량으로 들어주었다. 그 할머니가 억울해하며 성을 내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소금 가운데 소금 중에 신을 숨겼다. 울불은 알지 못하고 소금을 짊어지고 길에 올랐다. 할머니가 찾아서 쫓았다. 숨긴 신을 속였다고 압록의 재상께 고했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재상이 신에 대하여 할머니와 더불어 소금을 취하였다. 그래서 그 답으로 놓는 것으로 결단하였다. 안 그러면 뭐 죽을 위험도 있으니까. 자, 그때 어두사와의 어르시 이때 얼굴 모양이 마르고 여의와 옷차림이 실처럼 가늘고 그런 부분입니다. 실처럼 가늘고 긴 누더기 사람이 보였다. 그가 왕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때 국상 창조리는 장차 같은 시기에 일어났나봐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리는 장차 왕을 패하고 먼저 북부 조불, 동부 숙우라고 저는 했는데 이따 다른 걸로 얘기할게요. 수구 등을 보내어 울불을 산과 들로 찾아서 물색하였다. 그런 부분이고요. 비류하 가변에 비류하 가장자리에 이르러서 한 어른 선생이
배 위에 있는 것이 보여서 비록 얼굴 모양은 초체, 자, 핏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초체라는 게 초체할 채, 파리할 초, 파리할 채, 초체되는 것이 하나 움직임은 억제되고 범상치 않았다. 수구등이 이 울부를 짐작하여 나아가 절하고 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절하고 왈. 지금 나라 왕은 길이 없어 국상과 더불어 군신들이 숨어서 패할 것을 꾀냈다. 봉성왕의 최후인 거죠. 이 왕손이 검소하고 아끼는 행동에 단련되어 있다.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가히 이 선조의 업을 이어받았다. 고로 신하 등을 보내 맞이하여 받들었다. 자, 을불이 의심하여 왈, 나는 자연인이다. 왕손이 아니다. 청컨대 살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한자를 이제 좀 크게 봤더니 이게 쓸사 소자예요. 엄숙할 숙자가 아니라 위에 그 풀초가 더 있어가지고 쓸쓸한 소입니다. 그래서 소우 등이 왈, 지금 임금이 사람의 마음, 명예를 오랫동안 잃었다. 거듭 나라 주인으로 부족하다. 그런 거로 군신들이 왕손으로 심히 힘쓰기를 바랬다. 청컨대 의심이 안 됐으면 한다. 따라서 이끌고 받들어서 돌아왔다. 창조리가 국상이죠. 기뻤다. 조맥 남양집에 이르러 명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는 소리겠죠. 자, 9월에서 가을 9월 왕이 출입할 여비죠. 음이니까 뒤쪽이겠죠. 뒤쪽으로 사냥을 나가 국상 창조리가 쫓았다. 그리고 청하여 무리들이 왈, 나와 더불어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이니 나를 본받아라. 이에 이 갈대로 갓에 꽂아서 업업 계승하니 민중 사람들이 같이 다 꼽았다. 뭔가 그 도원결의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창조리가 민중의 마음이 되게 같음을 알고 따라서 왕을 정중히, 지금 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중히 패하고 구별된 집에 가두었다. 이 병사들이 돌면서 지켰다. 따라서 왕손을 맞이하여 임금의 옥새끈으로 곧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봉성왕을 가두고 이제 을부를 왕으로 해서 왕이 올렸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9월에 있는 일입니다. 자, 근데 봉성왕 말년에 보면 목매사 죽었다는 거죠. 겨울 10월에 자, 우울한 안개가 네 군데로 채웠다. 자, 막힐색이 뭔가 채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1월 바람이 서북에서 쫓아왔다. 그러니까 서북 쪽에서 쫓아왔다. 바람이. 근데 그 바람이 모래가 날리고 돌이 날리는 거죠. 6일 동안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소왕은 없네요. 그러면 302년을 볼게요.
302년 기림 이삭은 5년차죠. 자, 봄과 가을에까지 가뭄이 있었고, 자, 미천왕 3년 가을 9월, 자,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야, 이건 엄청난 군사입니다. 군사가 3만이면, 제가 240년에도 이제 그 왕의 그 2만 군사나 1만 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3만 군사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느냐, 현토군을 친 거예요. 8,000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평양으로 옮기리 이주시켰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토군에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다 같은 동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죽이진 않은 거. 그러니까 같은 유민들인 거죠. 그래서 된 거고, 군서왕 5년에는 여름 4월에 해성이 낮아 보였다는 거고, 304년 7년차죠. 기림이삭 7년차 가을 8월 지진이 있었고, 지진 때문에 샘에서 물이 솟았다. 가을 9월 경도에 지진이 있었고, 백성들이 집이 무너졌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자, 경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금성이랑 경도가 좀 틀립니다. 자, 그 뒤로 쭉 보시면 7년차 군서왕 7년입니다. 여기도 한번 잘 봐야 돼요. 뭘 보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7년 봄 2월 군사를 숨기어 엄습하여 낭낭현을 취했다는 겁니다. 낭낭 서쪽을 취했다는 거죠. 아까 칠라에서 봤을 때 칠라 그러니까 낭낭이 되게 큰 지역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고구려에서는 현토를 먹고 여기서는 낭낭을 먹는 거죠. 근데 그해 겨울에 보시면 왕이 낭낭태수가 보낸 자객 사악하게 해를 입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야, 정말 군서왕은 더 살아있었으면 낭낭, 현토 뭐 이런 거 다 더 집어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비류왕이 이제 올라옵니다. 자, 비류왕 올라와요. 자, 다 보시면 비류왕이 어떤 왕이냐 잘 보겠습니다. 비류왕은 유도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품이 너그럽고 자비가 있고 백성을 사랑하였다. 굉장히 훌륭한 인품인 거죠. 고구려의 그 공성왕에 비하면 엄청 그 훌륭한 왕인 거죠. 또 강인한 힘이 있고 활 쏘는 것에 통달하였다. 역시 동이민족이에요. 오랫동안 백성들 사이에 있었는데 명예가 사이에 전해졌다. 비류왕은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짱이었다. 성품이 좋으니까. 자, 군서왕도 그렇고 비류왕도 그렇고 되게 멋있는 백제 왕들입니다. 그런 왕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대통령과 지금 비교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다못해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석하시면서 보시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많이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게 지금 이제 비류왕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있었던 이유고요. 제가 307년을 지금 이제 집어넣은 이유가 있거든요. 307년을 왜 집어넣느냐,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비류왕 처음 시작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307년을 제가 왜 집어넣는지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기림 이삭은 307년이에요. 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10년. 자, 다시 보기에요. 다시 국호를 칠라라. 그러면 그 전에도 신라라고 불린 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아니면 신라라고 불리다가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가 다시 신라로 불렸다. 국호를 신라라고 했으니까 도구라 백제 옆에 있는 이제 신라 옆에 있는 백제 옆에 있는 한나라, 위초고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신라라 부르겠죠. 어쨌든 다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엄청 고생하셨습니다.